이제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66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7월 26일 날 제가 요날 내원했던 환자분들 위주로 제가 좀 케이스 정리했는데 한 달 되셨고 왼쪽 허벅다리 뒤로 저리고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면 일찍으로 저리다. 그래서 치료를 한 달 정도 시행받았던 환자분이시고요. 엑스레이상 보면은 이게 아까 그 방금 전 케이스와 비슷하게 5번과 6번 사이, 천추 1번 사이 공간이 좀 좁아져 있습니다. 원래 검게 된 이런 게 신경 구멍인데요. 이렇게 된 게 신경 구멍인데 여기는 좀 하얗게 돼 있으면 구멍 자체가 좀 이렇게 좁아진 거죠. 그러니까 디스크 자체가 낮아지면서 신경구멍을 좁힐 수도 있고 이 마디 자체가 요추를 뒤로 젖히면서 좁아질 수도 있고 원래 태어난 구멍 자체가 좀 좁을 수 있는데 추간공 협착 등이 좀 의심스러운 상태였고요. 이 환자는 다른 데도 치료를 받긴 하셨으나 주사 치료를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셔가지고 아까 방금 전에 보였던 케이스 이게 이제 약이 들어간 케이스인데 초음파 가이드에 신경주사 3회 시행하였습니다. 1주 간격으로 3회 정도 시행하였고요. 주사 이후에 더불어 이 간단한 약도 소염제도 많이 쓰지 않고 근이환제와 간단한 관절약 쓰면서 경과받고 8월 16일째 소염제 처방하면서 주사 치료 없이 증세 호전을 보이셨던 케이스입니다. 이게 이제 세레브렉스 캡슐이 이제 COX-2 이니비터라고 이게 위장간의 그런 활동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증세 호전을 보여줄 수 있는 소염제인데요. 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카피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레V 비슷한 이유로 콕스V, 세레브렉스 이런데 원래 오리지널은 이제 세레브렉스라는 COX-2 이니비터입니다. COX-2 선택 차단제죠. 생기기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그 기사인데 심혈관 안정성도 인정받고 위장관 위험이 낮다. 아스피린과 병행 가능하다. 예전에 그 모 브랜드가 COX-2 이니비터가 있었는데 심혈관 문제로 퇴출당하고 이 세레브렉스만 이제 안정성을 인정받고 남아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약물 자체가 위장관 부작용을 예방을 하면서 선택적으로 COX-2만 차단을 하니까 이 보통 일반적으로 소염제, 위가 부담이 되는 소염제와 위장관약 같이 쓰는 것보다 이게 훨씬 좀 장기적으로 보면 또 안전하다. 그래서 이에 대해 기사를 쓰신 교수님도 이 위장관 약을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우니까 약을 소염제를 같이 쓰는 것보다는 이 안전한 위장관 부작용이 적은 셀레브렉스, COX-2 이니비터를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그 기사를 내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 약을 많이 쓰는데 아까 보셨지만 COX-2 이니비터는 그 위장관 점막 효소, 그러니까 COX-1과 COX-2가 있는데 그것 중에 COX-2만 제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장관 쪽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통증만 감소시키고 위장관에 대해서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약인 거죠. 그래서 정형외과 약 중에 속쓰림 증상이 있으시면은 이 약을 처방받아 보시면은 조금 더 염증은 확실히 잡아주면서 위장관에 대한 부담은 줄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도표 보면 좀 어려운데요. 저 여기 보면은 다 보실 건 없고요. 이게 여기 COX-1, 이게 COX-2인데 COX-1이 내려가다 보면 이제 GI, 이게 내 위장관 쪽을 관여하는 그런 인자거든요. 근데 보통 소염제는 여기도 차단을 시켜버리고 이 염증이 있는 COX-2도 차단을 시켜버리는데 이 소염제, 일반적 소염제 말고 셀레브렉스라는 COX-2 이니비터는 이 COX-1은 살려주고 여기만 제한하니까 위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위장관의 그러니까 위장관을 차단하지 않는 약을 쓰면서 위장관의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소염제를 쓰게 되면 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고령 환자분들도 장기간 복용해도 좀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약입니다. 결국 이 환자는 주사와 이런 약으로 좀 호전됐죠. 수술 받지 않으셨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분 21년 8월에 내원하셨고요. 왼쪽 허리가 아프고 왼쪽 다리가 당긴다. 이런 환자분 상당히 많죠. 그래서 관절 쪽으로 가신 분도 있고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이제 척추 쪽으로 오는데 2달간 치료 받으셨고 엑스레이상 보니까 4번과 5번 사이 공간이 좁아져 있습니다. 나이를 한번 볼까요? 나이가 44세. 보통 44세 남자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제일 흔히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협착도 이제 오기 시작하고 디스크도 발생하기 시작한 나이거든요. 그래서 4, 5번 쪽에 공간이 좀 좁아져 가지고 이에 대해서는 디스크를 좀 의심해 볼 수 있었습니다. 환자분이 꽤 오랫동안 아프셔가지고 MR을 찍었더니 3, 4번 쪽에 이 추간판 후륜에 파열이 있는 겁니다. 하얀색으로. 그러니까 뒤에 닫혀 있는 추간판 자체의 마지막 방패막 앞쪽에 피가 좀 고이는 상태죠.
그리고 4번, 5번 사이 여기 스카우트 이미지로 이렇게 잘려 있는데 4, 5번에 여기 왼쪽입니다. L 쓰는 게 left인데 왼쪽으로 디스크가 조금 나와 있고요. 한 커팅 좀 내려가 보면은 왼쪽 디스크가 아래쪽으로 돌출돼 있죠. 이렇게 흘러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뭐 다리 저리고 디스크 있으면 무조건 수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이전 비욘드 영상에도 보시면 추간판 탈출증에 디스크의 자연적 흡수라는 영상도 있는데 꼭 참고해 보시면 디스크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 이런 치료 있으면 당연히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주사 치료 이렇게 해보는 거죠. 방금 말씀드리는 세러브이라는 그 콕스 이니비터를 쓰고요. 오프먼, 이게 다리 저릴 때 쓸 수 있는 척추협착증 디스크의 기본적인 약인데 이런 약을 처방하고 도수 치료를 좀 받으셨죠. 그리고 이분은 약 1, 2주 쓰고 바로 좋아지셔가지고 도수 치료만 받고 치료는 종결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처럼 디스크의 우리가 애뉴러 테어, 이거 추간판 후륜의 파열인데 이런 경우는 치료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닥터 토니 목이라는 그 의사의 개인적인 홈페이지인데 everything, 그러니까 당신이 그 추간판 후륜 파열에 대한 알고 싶은 모든 것에 대한 이런 주제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디스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뒤쪽에 원래 퇴행이 안 되면 잘 쌓여 있는데 여기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디스크가 많이 쓰기 때문에 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간판 후율이 아까처럼 이게 균열이 가면서 피가 좀 고이는 거고요. 그에 대한 이유는 getting older, 그러니까 나이가 드는 겁니다. 나이가 들고 excess body weight, 체중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디스크에 무리가 되는 거죠. 그거 자체가 우리 추간판 후륜의 파열을 이제 야기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MR 자체가 이게 애뉴러 테어, 그러니까 추간판 후륜의 파열의 진단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치료가 제일 궁금하죠. 대부분 수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그냥 자연적으로 낫는 데까지는 시간이 보면은 18개월 정도 걸린다. 해서 2년까지 해서 걸리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영상의학적으로 그 추간판 후륜 파열이 없어지는 거고, 대부분 견인, 약물 치료, 물리 치료로 대부분 좋아지는데 보통 미국 의사들이 좀 수술 자체를 좀 과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디스크를 직접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보면 리플레이스먼트가 뭐냐면 디스크 치환술하는 경우입니다. 요통으로 수술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그 자체 디스크 긁어내고 인공관절 넣는다고 얘기하는데, 어쨌건 요거 말고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추간판에 열치료 주 정도까지 시행하고 보통 경과를 보는 게 컨센서스한 그런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추간판의 후륜 파열 자체가 나중에 보면 디스크 허니에이션, 그러니까 디스크가 탈출되는 그런 전 단계로 갈 수 있으니까 인지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분 역시 아까 보셨지만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주사도 안 하셨네요. 그냥 나으셨던 케이스입니다.